지난번보다 훨씬 쉬웠죠. 제가 평소 내는 것보다. 원래 요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10점 정도 낮춰서 내다가 요게 평균에 76점이니까 평균 65보다 한 10점 높은 요 정도 수준이 원래 시험 수준인데 요번 국가직은 뭐 쳐보셨겠지만 작년부터 약간 바뀌었습니다. 국가직이. 국가직은 2022년도에 지금 실시되게 될 7급 문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7급 문제가 그 직무적성 능력 평가로 바뀌면서 언어 추론이 강화되고 작년부터 이랬거든요. 그래서 국가직은 독해가 앞으로도 이렇게 강화되면 수능 형태처럼 나올 것 같아서 기존 수험생들 공부해오던 분들이 점수가 안 높습니다. 오히려 새로 치신 분들 성적이 좋아요. 오늘 만난 분들만 해도 6개월 미만이 지금 100점도 있고 6개월인데 지금 100점이에요. 100점, 95, 85 막 이렇게 돼서 장기간 공부하신 분들이 오히려 장기간 공부하신 분들이 암기형으로 공부했던 분들이 국가직에서 많이 흔들릴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방직이 과연 또 이럴 것이냐에 대해서는 작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작년에 여전히 독해가 강세를 부렸습니다만 작년도 이런 식이었거든요. 국가직이. 근데 작년 분석해본 결과 비문학 5, 문학 5, 비문학 독해만 독해 5, 문학 5, 문법, 맞춤법 합쳐서 5 골고루 되고 있어요. 5, 5, 5. 그 다음에 한자 하나, 어휘 하나, 그 다음에 화법에서 2문제. 요번에 화법이 많이 나오죠. 말하기. 그 다음에 그 장문에서 고쳐쓰기 같은 거 1문제. 이렇게 해서 작년은 조건에 맞는 글쓰기까지 해가지고 총 20문제 구성을 굉장히 잘 보시면 균형 있게 냈죠. 요번엔 균형이 없죠. 국가직은 맞춤법을 잔뜩 보고 들어가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제가 시험 앞두고 고전 시가를 꼭 해주고 싶어서 했었잖아요. 그게 뭐 그 딱 나왔던 마지막에 누앙사에서 마지막에 배웠던 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것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였고, 안타까웠던 건 이제 문학의 첫 번째 나오는 그 골개미 이런 거는 첫 페이지에 있는 거라, 문학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냥 첫 페이지 바로 나오는 거라, 거기 뭐 교재에서 그냥 갖다가 그 가로놓기 한 거랑 마찬가지로 되게 쉽게 풀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싶을 느낌으로 사실은 돼 있는 거라. 근데 요번은 지금 독해가 뭐 많이 나왔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점수가 90점 이상은 되어야 국어가 뭔가 합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오늘 만나신 분들만 해도 점수가 다들 뭐 90, 95 못했다 해서 85 막 이러니까 조금 다른 과목과의 뭐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항상 쉽다 쉽다 하면 뚜껑 열면 또 아니야 점수가 약간.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돼요. 실제 점수가 나와봐야 하는 거라서 그렇고, 소방은 저 지금 제가 들은 학생만 100점이 한 5명 됩니다. 6개월 정도 듣고도 충분했던. 지금 국가직 시험 치면서 공개된 작년 하반기부터 그 노량 그 소사모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기리보이라는 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청원을 해가지고 행정 심판을 해가지고요 이겼거든요. 승소. 그래가지고 공개가 되기 시작한 건데, 문제가 그 사람이 소송 걸었어요. 왜 문제 공개 안 하느냐, 공정성이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승소하거든요. 그 사람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대. 문제 어려워질 거라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자 훨씬 쉬워지고 있습니다. 소방직은 지금 작년과 올해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계속 기조는 유지하고요. 소방직도 요번에 뭐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던 게 많이 나왔죠. 우리 왜 마지막 강의 때 음운 글자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비슷한 거 문제 하나 거의 있었고, 그 다음에 높임법에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이게 어디서 나왔지? 국가직에 나왔나? 국가직이죠. 국가직도 우리가 연습 많이 시켰잖아요. 제가 특히 말씀 조심하라고 했죠. 말을 말씀으로 바꿨다고 객체 높임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다들 이게 왜 답이 여러 개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참 답답한 게 많아. 그 전주에 나온다고 해서 막 봤던 것도 많고, 특히 이번에 국가직의 언어 축소, 언어 확대 그거 했었던 기억나시죠? 틀렸으면 정말 아쉽다. 그 시험 치기 전주에 바로 한 건데, 그죠? 선지 3개가 갈라지는데 뭐 거의 답이 나오는 상태고, 하나 정도 추수와 가을거지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사실
제 생각은 그런데 또 여러분 입장은 다를 수도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 중에서 3개 중 4개 중에 2개를 다 골라냈는데 거의 그대로 나왔거든요. 이게 아쉽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제가 예상을 좀 했었어요. 언어 축소 확대를. 그래서 그거는 맞췄는데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체감으로 느끼는 건 좀 다르니까 제가 맞히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학원 시키니까 하는 거지. 지금 또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적중 그 표를 다 만들어야 돼서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짜증나 있는데 해야 되는 거는 하는 건데 막상 하려니까 또 안 하다 하니까 힘든 거 있잖아요. 사람이 변화를 가져다 주면 힘드니까. 저 또 오늘 또 잠은 다 잤다 또 이것도 해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 놀았거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하루도 못 쉬고 달려왔는데 그래서 그냥 마냥 퍼지고 있었더니 이제 해야죠. 해야 되고 여러분은 또 지방직에 맞춰서 달려야 되는데 지방직은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것은 아까도 계속 수업 시간에 말했는데 국가직 이렇게 나왔으니까 맞춤법을 버리자 아니라니까. 그럼 계속 뒤따라가는 거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맞춤법 나오면 맞춤법을 또 해야 되는 갑다. 맨날 이런 식이잖아요. 작년을 좀 봐요. 작년을 보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오 균형 있게 나오니까 버릴 것 없다예요. 원래 공무원 시험은 골고루 해야 돼요. 골고루. 그래야 이제 말이 없지. 한자도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자도 나오고 소방직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한자성어를 음을 안 줬다. 최초로. 공개해서 음을 안 줬다는 건 소방직 학생들 충격이었어요. 단 한 번도 비공개됐을 때도 음을 안 준 바가 없었는데 음을 안 줬어요 이번에.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충격 먹었던.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왜 80개 마지막 올려드린 거 있죠. 4개 거기서 다 나왔는데 문제는 한자를 못 읽어서 틀렸다는 거죠. 답답하죠. 제가 근데 수업할 때도 소방도 한자 보면서 공부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말 안 듣고 한글로만 외웠던 학생은 틀렸고 잘하는 학생은 그렇고 지금 극과 극이라서 이것도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쟁률이 워낙 심해서 전 하반기에 소방직 추가 모집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학과 특채를 실수로 자기들 실수로 빼먹었거든요. 지금 청원도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다음에 소방학과 교수님들이 이미 많이 따진 상태라서 이게 예상돼 있는데 못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학과 특채가 뽑힐 확률이 있어서 아마 충원될 확률이 하반기에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막 일희일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특히 서울 지역은 요번에 많이 안 뽑아가지고요. 서울에서 경남까지 내려온 학생이 되게 많았어요. 어. 제 아는 애만 해도 진주 치러 온다고 막 하루 종일 걸리고 진주, 포항 뭐 엄청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많이 내려봤자 주로 어디 가냐면 강원도, 경기도, 충북, 충남, 대구 밑으로 내려면 죽는 줄 알아요, 서울 애들이.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아는 3명이 내려왔는데 경남에 2명, 포항에 1명 이렇게 치러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까지 수업을 했거든. 금요일 수업을 하고 노량진에서 내려오는데 같이 내려왔어요, 애들하고. 걔네들 시험 치러 가고 저는 집에 놀러 가고 막 이렇게. 저는 계속 놀았어, 금요일부터. 금, 토, 일, 3일 놀고 나니까 오늘 진짜 학원 오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오늘 딱 빠지잖아? 일주일 논다? 쭉 노는 거예요. 자체 휴강. 우리에겐 휴강은 없어. 지방까지 끝날 때까지. 그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빨간 날도 없는 거 알죠? 우리에겐 수업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이 있을 뿐. 빨간 날은 없음. 저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빨간 날에. 그래서 저도 못 노는데 여러분도 못 놀아야지. 같이. 누가 시험 치는데 지금? 그죠? 열심히 합시다. 정답 안 나왔죠? 따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험지는 참고로 좀 쉬웠답니다. 100점도 있으세요. 보니까. 100점에 1명인가? 100점 1명, 95가 2명, 90점 이상이 8명, 그 다음에 85점 이상이 12명. 85점 정도 받으시면 괜찮다. 볼 수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말은 요 정도 수준에서 85점은 받아야 자신 있게 합격할 수 있다. 나머지는 똥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여기 정답이 안 적혀 있구나. 여기 있구나. 1번에 1번. 2번은 3번.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에 2번. 6번에 3번. 7번에 1번.
왜 비문학을 길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계속 비문학을 보통보다 길게 드린 이유가 있죠. 이렇게 연습하고 가신 분들이 어우 생각보다 너무 쉬웠어요. 이렇게 말한 분들은 비문학을 꾸준히 연습하신 분들이야. 8번도 근데 별로 안 어려웠죠.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2번이고요. 11번에 4번 되겠습니다. 거북선 때문에 낚이시면 안 돼요. 거북선 제가 소문자로 적는 거에 늘 강조하던 거죠. 혹시나 싶어서 12번에 2번, 13번에 2번, 14에 좀 어려우셨죠? 혹시나 앞으로 지방직에도 나올 만한 중세 국어 중 하나입니다. 제가 훈민정음 하나 맞췄고 이번에는 성조 10번에 1번, 14번에 1번, 15에는 4번, 16에 너무 쉬웠나? 1번, 17에 4번, 18에 4번, 19에 1번, 20번에 2번 되겠습니다. 20번은 좀 쉬웠지만 앞뒤 문맥에서 괴란 적다는 원래 예상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3대가 소설을 주고 어휘로 낼 만한 작품이고 여기에 있는 문제는 쉬웠지만 여러분 간정되다, 괴란 적다, 누기다, 치산 이런 거 해놓으세요. 다른 걸 고쳐서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 단어 자체가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본문이고 그 단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1번 정답률이 65%였습니다. 두음 법칙이죠. 1번이 원래 본음이 렬인데 나렬 있는 렬인데 렬하고 률이 결정되는 게 앞말의 받침이죠. 앞말에 받침이 없거나 니을 때는 본음대로 이게 한자 본음인데 본음대로 적히지 않고 열과 율로 마지막 글자에 왔지만 마치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것처럼 적히고 그 이외의 받침일 때는 본음 그대로 적히면 이제 렬과 률로 적힙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붙고 마지막 글자에 이게 오게 될 때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나 뒤에 원래 음이 렬입니다. 근데 나의 받침이 없지요. 그래서 나열로 적히는 거죠. 받침이 없으니까요. 니은 받침이어도 분열 이렇게 좀 니은이 됩니다만 여기에 다른 받침이 오게 되면 리얼로 본음대로 적혀야 됩니다. 2번 매질결 그 다음에 매질류자인데 이게 본음이 뉴고요. 이름절 가면 유대 이렇게 되죠. 결뉴 이게 원래 본음이에요. 이게 이음절이니까 본음대로 적히고 이름절에 오면 유대라고 적히면 안 되고 유대가 되죠. 니은이 이야 여유랑 만나면 이게 바뀌는 요렇게 바뀌는 걸 두음 법칙이라고 하죠. 야니뉴네뇨는 야이유에로 적는다. 니은이 이야 여유랑 만나면 니은이 이응으로 바뀝니다. 한자어 두음 법칙에 관련된 얘기죠. 합격률은 얘는 앞말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데 앞말의 이 합격률도 여기 했구나. 여기 안 해도 되겠다. 여기가 그의 받침이죠. 기역 받침이니까 격의 받침이 기역이라 기역도 그의 받침이니까 률 합격 률 됩니다. 만약에 100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분 앞에 받침이 니은이잖아. 니은이니까 100분 율 되겠고 그죠? 합격의 받침이 기역이라 니은 이외의 받침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맞습니다. 이게 정답 1번이고요. 뻐꾸기와 빈털터리와 얼룩이는 모두 명사와 전미사 표기에 나오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어근이 명사도 아니고 용언의 어간도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뻐꾹은 뻐꾹하다도 안 되고 뻐꾹거리다도 안 되는 어근이고 빈털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빈털터리는 털다에서 왔습니다만 털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리을을 넘겨서 빈털털이 이렇게 적어야 되고 얼룩이와 뻐꾸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명사도 아니고요. 뻐꾹은 의성 부사죠. 그래서 뻐꾹인데 여기에 거리다도 안 되고 하다도 안 되는 어근 뻐꾹에 이를 붙이게 되면 명사와 전미사 표기에서 원형을 밝히지 않고 기억을
다음 음절로 넘겨서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꾀꼬리로 마찬가지. 꾀꼴 거리다 하다 안 되니 꾀꼴 리을 넘어가서 꾀꼬리. 개구리도 개굴 플러스 이 개구리. 매미도 맴 플러스 이 매미. 그 다음에 주로 이 짐승이나 곤충들류가 이런 게 되게 많고요. 의성, 어휘태어로부터 온 단어들이. 하다 거리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 명사와 접미사 이를 붙일 적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다음 음절로 받침을 넘겨서 적는다. 뻐꾸기, 다른 단어로 개구리, 매미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는 얼룩거리다, 얼룩하다가 되지 않는 어근 얼룩. 왜냐하면 얼룩이 오물이잖아요. 얼룩이 묻은 건. 그 얼룩 말고 얼룩무늬를 가진 의미인 얼룩은 하다 거리다가 붙지 않는 어근이기 때문에 걔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얼룩거리다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 이를 붙이게 되면 소리 나는 대로 얼룩이가 되고요. 얼룩이는 점박이처럼 얼룩무늬가 있는 짐승을 일컫는 단어가 얼룩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모두 다 틀렸고요. 3번에는 어이 아이 싸움이죠. 뜻개질을 옷을 다 뜯어내는 일로 외울 때 뜻거이질이라고 외우라고 했지. 뜻개질이고 뜻개질은 아이의 대표죠. 뜻개질, 군뱅이, 돌멩이, 너스레, 알맹이, 뜨개질, 김치찌개도 이렇고 육개장도 아이고 마시는 거 말고 가자미, 식혜 이런 것도 아이로 적죠. 원래 이 모음 표기가 좀 잘 나오는 터라 어이로 적는 것과 아이로 적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레도 있죠. 우레. 천둥과 복수표준어. 맞춤법은 묶어서 외우는 게 편합니다. 휴게실도 어이라서 맞고 어이냐 아이냐를 나누어서 여러분 묶어서 외우시면 돼요. 그냥 외우면 하나하나 외워야 되지만 어이 아이는 원래 시험에 잘 물어보는 거라 어이 아이를 모아두십시오. 앞으로 계속. 그러면 안 틀릴 수 있어요. 해지다 같은 경우도 헤어지다라는 뜻이 이별하는 것이면 어이지만 옷이 해지다, 헤어지다는 아이의 해지다거든요.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4번은 하다가 붙은 말의 준말이죠. 하다와 다음 말을 줄일 적에 하 앞에 있는 말의 받침을 봐야 됩니다. 앞말의 받침이 어떤 말음으로 끝나느냐의 마지막 음이 기억이라 얘는 안 울림 소리죠. 안 울림 소리 말음을 만나면 하건을 줄일 때 하를 통째로 없애고 건만 남기 때문에 얘는 거센 소리로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 건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익숙하지 준말인데 익숙하 앞에 받침이 기억이라 역시 안 울림 소리라서 익숙치가 아니라 익숙지 돼야지. 섭섭하지에 하지를 줄이려고 보면 역시 앞에 받침이 비읍이야. 비읍은 또 무슨 소리야? 안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로 끝나게 되면 하지를 줄일 적에 하를 통째로 없애면 섭섭지죠. 섭섭지. 습관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익숙지, 섭섭지, 생각, 건대입니다. 그러면 울림 소리 말음으로 끝나면 하계를 줄일 때 하 앞에 받침이 니은, 울림 소리로 끝나면 거센 소리로 소리라는 건 바로 이 울림 소리 말음 뒤에서 울림 소리 말음 뒤에 있는 하와 다음 음절을 줄일 적에 하에서 아를 날리고 하와 뒤에 개가 만나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캐. 그래서 얘가 한편 캐가 되는 거죠. 울림 소리 말음이란 미음, 니은, 리을, 이응 받침이든가 모든 모음이 울림 소리니까 받침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럴 때만 거센 소리가 나오지 아무 때나 거센 소리로 나오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출제가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여기 4개의 주제는 공부시키기 위한 지금 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은 여러분 공부하실 때 두음 법칙 찾아보셔야 되고 두음 법칙 중 경우에 따라 다른 경우 2번은 명사와 전미사 표기 3번은 모음 표기 중 아, 이와 어, 이의 싸움 4번은 하다가 붙은 말의 준말 준말 표기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하나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류들이 나오면 어떻게 공부할 건가를 복습을 하셔야 이게 보완이 되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안 틀릴 수 있죠. 하나 고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맨날 답 달기 하는 거 의미 없고 지금 해드리는 대로 이걸 찾아가지고 복습하셔서 틀리신 분들은 넘어서셔야 됩니다. 65%니까 틀리신 분 많아요.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답 하나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론을 익히셔야 다른 문제를 나오면 또 다른 문제에서 또 대비가 되겠죠. 2번 안 하겠습니다. 100%. 3번 문맥에 맞게 제대로 사용된 걸 고르라. 3번 정답을 해야 되겠네. 45.71%.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계제 얘기죠. 계제. 이게 기출인데 기출에서 딱 보고서는 이게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제가 3개가 있어요. 아이의 가이자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계제 거이자이가 하나 있고 겨이저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규칙은 요 놈인데요. 계제가 끼일 개를 써서 끼일 개 있을 때 끼어 있다 뜻이고 얘가 비슷한 뜻이 개입입니다. 개입. 자, 이번 협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다. 이걸 써야지. 계제. 요걸 썼어야 돼. 요걸. 어, 이의 개와 아, 이의 제를 쓰면 이게 걸 개자고 얘가 시를 제자예요. 왜 만화 연재한다 들어봤죠? 연재한다 할 때 제자고 얘가 걸다 개예요. 게시판 할 때 개거든요. 걸어서 게시한다. 이걸 우리말로 순화하면 실림으로 순화합니다. 이번 잡지에 선생님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런 식으로. 게재를 이렇게 쓸 때 거의 자의 이렇게 쓰고요. 요게 사실은 실제 기출이었는데 요건 사정이나 형편. 요걸 쓸 때는 아유 자네가 좀 부탁해 보게 이렇게 말하면 아 내가 지금 글을 게재가 안 돼. 내가 지금 글을 사정 형편이 안 돼. 이렇게 할 때 게재입니다. 여기가 기출이었는데 그때는 요걸 썼나 잘못 써서 나왔고 지금 요 3개가 모음 표기가 교묘하거든요. 픽해 봅니다. 지방직에 노려봅니다. 게재 한번 해보세요. 픽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제가 보기엔 낼 수 있다. 3번의 개발은 자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개발과 개발이 완벽하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지요. 이렇습니다. 사전을 찾아서 직접 예문을 안 보시고 대충 보시면 이걸 못 발견하시는데 이 개발이 이제 능력 개발이나 능력, 소질, 창의력 약간 추상적인 애들을 발전시키는 개념이 이걸 쓰는데 이 바깥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개발에도 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능력, 소질, 창의력, 개발 이게 가능해. 예문에 보면 나와요. 실제 사전에. 근데 얘만 되는 것도 있죠. 뭐 이 이외의 것들이죠. 프로그램이라든지 토지 개발이라든지 국토 개발이라든지 뭐 북한에 가면 핵 개발도 있고 이런 애들이 이 개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 제가 이걸 내고 싶었어요. 능력 개발이 당연히 이거라고 알고 계시죠? 여의의 개발. 네. 근데 얘도 됩니다. 둘 다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예문들을 책에 주는 이유는 뭐냐면 주로 얘는 이런 데 쓰고 얘는 이런 데 쓴다지만 얘도 예문에 보시면 사전에 나옵니다. 그걸 안 보시고 한쪽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비슷하고 얘는 눈의 끝부분의 부위 얘는 표정을 포함하죠. 가장 충격적인 단어는 우리가 이 두 단어가 완벽하게 구분되는 줄 알고 계시지만 사전에 찾아보시면 홀몸의 뜻으로 혼몸을 쓸 수 있다는데 좀 충격입니다. 그러나
임신하지 않는다는 뜻은 혼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지 않은 몸이 혼몸이지만 솔로라는 뜻, 짝이 없는 의 뜻으로서는 홀몸과 혼몸을 둘 다 쓸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포함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떨 때는 맞추다가 어떨 때는 틀리게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예를 들면 2번 틀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포함 관계를 모를 때 생겨나는 거라고. 이런 걸 조심해서 사용 범위가 이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해가 있는 세 개고, 얘 기출. 얘 기출이고, 얘도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개발을 이 포함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안 틀린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 비슷한 거 이것도 있잖아. 곱절, 갑절 있는 거 알죠? 곱절은 배수라는 뜻하고 두 배라는 의미를 포함하는데 갑절은 두 배밖에 없죠. 갑절은 두 배라는 의미 갖고 이거는 그냥 배수의 의미도 있다는 거. 얘네들이 포함 관계에 있는 여러 단어들입니다. 나는 소심해서 친한 사람 말고는 낯섭니다. 기본형이 낯설다. 항상 용언에 밑줄 치면 기본형부터 출발하셔야 되는데 기본형에서 어간의 마지막이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애들은 우리는 이제 리을 규칙 활용 혹은 리을 탈락하는 용언이 됩니다. 예외가 없죠. 리을 탈락이 예외가 없어가지고 얘를 리을 규칙 활용이라고 일컬고 있는데 얘는 이제 탈락하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죠. 먼저 첫 소리에 니은하고 시옷 앞에서 탈락하고요. 어미 오 앞에서 탈락하고 받침 리을, 니은, 비읍 앞에서 탈락합니다. 이 단어에 붙는 어미가 지금 낯섭니다 보면 비읍니다입니다. 근데 요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리을, 비읍이 한꺼번에 있는 그런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비읍이 리을을 몰아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리을이 탈락을 하고 리을 탈락이 돼요. 탈락 조건이야. 탈락 조건. 그리고 비읍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낯선 이유는 이 단어 자체가 낯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 아니잖아.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 똑같은 건데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된다고? 아까 낯섭니다가 내로남불이지 전형적인. 택도 없지. 이게 안 되니 아까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비읍이 리을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잘 삽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벗겨지다와 벗어지다. 이것도 엄청 중요한 단어죠,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괜찮은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작정하고 낸 문제나. 벗겨지다와 벗어지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 차이를 모르시는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벗어지다 딱 두 군데 쓴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랑 피부랑. 둘 다 어지다가 붙어 있습니다. 차이는 얘는 벗기다에다가 어지다를 붙은 것이고 얘는 벗다에 어지다 붙었죠. 결정적 차이는 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의지적인 게 들어간다는 거고. 그럼 여러분 머리 까지는 게 의지가 있겠어요? 머리를 다 벗겨낼 거야? 택도 없지. 피부가 까지는 건데 그게 의지가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누명이 벗어지다, 누명이 벗겨지다 둘 다 쓸 수 있어요. 의미 차이가 좀 있어요. 누명이 벗어지는 건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해결이 된 거고 누명이 벗겨졌다는 건 내가 노력을 해서 드디어 벗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 다 누명이 벗겨지다, 벗어지다 쓸 수 있지만 문맥상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아. 문맥에서 잘 봐야 되겠고 하지만 살갗이나 머리는 절대 벗겨지다를 쓸 수 없다는 거죠. 시험에는 머리가 벗겨지다가 나와서 틀린 거고 머리가 벗어지다를 써야 되고 대머리 되는 거. 두 번째는 피부나 살갗 따위가 넘어져가지고 까지는 것도 벗겨지다가 아니면 뭘 써야 된다? 벗어지다. 3번은 별표 쳐놓으시고 틀린 분들은 반드시 챙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빈 곳입니다. 여러분의 빈 곳을 저는 계속 추적할 거고 문제로 계속 나옵니다. 메꾸셔야 됩니다. 안 메꾸면 똑같은 거야. 4번 31.43 이게 부산에서 먼저 쳤는데 부산의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4번에 오른손으로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를 역설법으로 생각하시던데 이게 역설이 돼요?
이거 보기 뭐라 그러더라? 오른손이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모르냐 이러더라고. 다 지가 하는 건데. 아 이거 그런 뜻이 아니잖아. 와 완전 당황했어. 그래가지고 와 이걸 역설로 보다니 이러면서. 에이 이거는 격언을 지금 소개했잖아요. 이걸 풍류법이라고 해요. 풍류법. 격언이나 속담을 인용하는 것은 격언 속담 인용은 풍류법입니다. 나중에 지방 직전에는 지금까지 쳤던 모의고사들 중에 오답률 높은 거 모아서 나중에 또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최종 정리 때 가장 많이 틀렸던 걸 모으면서 하면 뭘 많이 틀리셨는지 딱 보이겠죠. 그게 있어요. 지금 오늘 막 40%대로 나온 애들은 이제 다 후보야 후보. 40, 50%대 애들은. 이것도 이제 후보인 거지.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비유, 역설, 완곡 중에서 있잖아요. 이걸 조건을 세분화시키셔야 돼요. 비유를 A라 놓고 역설을 B, 완곡하게 유도를 C라 놓은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역설입니다. 제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이 중에 내용 조건보다 표현 조건을 갖고 푸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역설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표현이 등장하되 충돌돼야 됩니다. 1번에는 나눌수록 커지는 마법. 이걸 역설로 생각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나눌수록 커져요? 내가 지금 1,000원을 갖고 있는데 나누면 1,000원이 커져? 나는 나누기 싫은데? 1,000원이 줄어들잖아. 10명이서 나누면 100원씩인데 어떻게 커져요? 이 안에 의미를 담고 있지 역설이. 근데 나눌수록 커지는 거는 역설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역설법을 몰랐던 것 같아. 그 다음에 2번에 남을 위한 봉사활동은 나를 위한 거다. 이것도 역설이죠. 남을 위해 어떻게 나를 위한 게 돼. 아 이해는 되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해하면 안 돼. 표현 자체를부터 따지고 속뜻은 알고 있는 거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많은 이해를 바탕으로 역설은 그럼 없게 해요. 이 세상에. 아니 어떻게 남을 위한 게 나를 위한 게 됩니까? 다만 뜻은 알고 있죠. 그게 결국 돌아온다는 걸 알 수 있죠. 3번 없어요. 역설이 없잖아요. 3번 탈락. 오른손이 한 일을 왠지 없어. 소금처럼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설 두 개를 갖고 있는 1번, 2번 중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유에 있어서 봉사활동은 A는 B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은유법이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천사가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천사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유가 있어요. 비유 이러면 여러분은 은유와 직유를 동시에 딱 떠올리셔야 돼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비유 이르면 직유법과 은유법. 1번은 은유법이고 A는 B다. 2번 같은 경우는 뭐뭐 가치처럼 듯이 뭐뭐 인양의 직유법이 있으니 둘 다 은유까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완곡입니다. 완곡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수능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오답이 나오는데 완곡이 뭔지 몰라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야. 완곡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뭐 하세요. 뭐뭐 해라. 뭐뭐 하자. 이게 직접적입니다. 근데 이걸 의문문으로 만든다든지 뭐뭐 하지 않을래? 이렇게 한다든지. 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대놓고 탁탁 말하면 되지 뭘 자꾸 돌려. 어? 뭐 해줄 수 있어요? 그냥 해줘 이러면 되는데 해줘 이게 직설. 이거 나 대신 좀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이게 완곡이에요. 아 서울 사람들 이상해 요새. 이 서울 저 공단기 쪽 전부 다 그 말투가 이상해요. 주 때리고 싶어. 직원들. 맞춤법 거슬리는 거 알죠, 저? 뭐라더라? 진짜 이상한 표현을 쓰던데? 뭐 뭐라더라 씨. 보충을 금요일 4시에 잡으실까요? 이러던데? 말투가 이상해 뭔가. 뭐 하실까요? 계속. 요번에 뭐 하나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말투가 약간 전화 오는 말투가 다 확 거슬려. 그래서
요거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도 아니고 말투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상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그 뭐 통일성을 가진 것 같은데 와 진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딱 뜯어 고치고 싶은 말투죠. 전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투. 뭐뭐 하실까요? 계속 뭐뭐 쉴까요? 뭐뭐 계속 이런 말투 쓰길래 엄청 거슬리는 거예요. 병원 말투가 있잖아요. 뭐뭐 하실게요.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슬리는 사람이 된 거야. 그거. 여기 기다리실게요. 왜 나의 기다림을 네가 정해줘요? 리을게는 자신의 의지를 말하는 건데 상대방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기출이에요, 그거. 이 화법에서 잘못된 거라고. 자신의 의지를 나 여기서 기다릴게요. 이렇게 말해야지. 갑자기 저 사람이 여기서 앉아 기다리실게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러겠어요? 저 진짜 얘기했다니까요. 병원에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네? 이러면서 왜 제 의지를 당신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당황하더라고. 그래서 국어 선생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야 방송? 죄송해서 간호사가 예쁘길래 약간 장난들을 좀 쳤죠. 괜히 그러진 않았고. 근데 역효과가 난 것 같아서 엄청 재수없게 쳐다보길래 망했다 싶었지 뭐. 우회적까지 있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완곡, 우회 완곡, 직설이 아니야. 직설인 건 명령. 그 2번이 동참하세요. 이게 명령형이잖아. 명령형. 해요체 명령형. 그래서 얘는 직설이야. 답 1번이죠. 하나하나. 역설부터 거꾸로 찾아가는 게 빠릅니다. 완곡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완곡은 꼭 기억하셔야 될 조건에는 맞는 글쓰기가 작년 지방직 기출이에요. 이렇게 나온 형태가. 지방직이 나왔었다고. 작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고. 지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5번은 늘 잘 나오는 문맥적 쓰임. 작년은 집다가 나왔죠. 짚어준다 할 때 그 집다가 작년 역시 지방직 기출도 문맥에 맞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용언이었고 지금 명사죠. 이 눈은 워낙 많이 하셔서 5번 정답 97%. 현명한 안목, 판단력을 따지시면 되겠죠. 1번 같은 경우는 시력인 것 같고 2번이 안목, 판단력, 3번이 표정, 시선, 4번이 확실히 시선이죠. 그래서 같은 다이어의 의미 찾는 문제는 말 바꿔치기를 하셔야 돼요. 치환이라고 하는데 같은 단어를 이건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 문제냐면 눈을 네이버 사전에서 찾으셔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가서 쭉 내려보면 무슨 의미 뭐인 건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막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나중에 보세요. 무슨 말인지. 사전 클릭하고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밑으로 쫙 내리면 마지막에 반이어, 유이어 다른 거 쫙 뜨거든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걸 찾아서 낸 거야. 혹은 눈에 1번, 2번, 3번, 4번 뜻의 설명이 있으면 거기 예문을 각각 들고 온 거예요.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엄청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쉬운 단어 나와요. 눈, 코, 입, 손. 실제 기출이 발, 손, 입, 눈이었다니까 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단어 치다, 짚다. 이게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요. 근데 안 찾아볼 만한 단어인 거지 사전에. 그런 걸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요 문제는 잘 맞추셨지만 용언 쪽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바꿔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전을 찾으셔가지고 자꾸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후천적인 노력은 지금 책 읽기로 불가능합니다. 사전으로 하셔야 됩니다. 쉬운 단어들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자꾸 보실 수밖에 없어요. 언어적 감각이 있으신 분은 괜찮고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후천적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6번 정답률은 82%. 입니다가 서술격 조사니까 붙였어야 하고 는커녕 은커녕도 지금 한 단어 조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는과 커녕도 못 띄우고 는 앞도 못 띄웁니다. 조사는 모두 앞말에 붙였으니까요. 3번 요번에도 나왔죠? 대 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대 이거는 지방직이 아니고 국가직이 아니고 소방직이 나왔어요. 대 헷갈려. 두 개 동시에 쳐가지고 소방직 기출이었어요. 소방직 2개 맞췄어요. 선지 제가 나온다고 했던 거 다 그대로 나왔어요. 대랑 밖에 늘 말하던 분명히 조사 밖에가 나올 거다 하고 대였거든요. 그 2개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가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나온 의존 명사였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애를 붙이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여기 대놓고 붙여놨어요. 애가 부사격 조사죠. 격조사가 결합돼 있다는 것은 격조사는 뭐하고만 결합하는 거죠? 체언요. 그러면 체언이니까 앞말과 띄었어야죠. 이게 대예요. 대.
대는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의존명사 아니면 어미의 일부예요. 그럼 어미의 일부일 때는 앞말에 붙이는데 격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것은 얘가 의존명사라는 증거이고 그래서 의존명사 앞은 띄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구별법이 두 개입니다. 제일 첫 번째이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대놓고 보여드린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거나 결합되어 있으면 의존명사로 앞말과 띄었습니다. 두 번째, 애가 어색하면 원래 애로 다 통하는데 대부분 이걸 어색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허경환 때문이에요. 있는데 자꾸 이것 때문에 아무 때나 애 붙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되는데 안 된대 자꾸.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대를 다른 명사로 교체해봐라. 이건 어떻게 찾은 거냐면요. 의존명사 대를 찾으면 나오는 뜻이 장소를 나타내서 곧, 경우, 일 혹은 일반적인 의존명사인 것 요 네 개 중 하나로 바꿀 수 있으면 의존명사라고 보시고 앞말과 띄어 쓰시면 됩니다. 사람을 돕는 일에 애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 되죠? 명사란 뜻이고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4번은 에서도 조사, 만도 조사, 이라도도 조사. 에서 부사격 조사, 만과 이라도는 각각 보조사. 조사끼리 붙여 쓰고 조사 앞도 붙여 쓴다라서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대 앞을 띄우셔야 되겠죠. 7번 정답률 80%. 국민윤리에서 니은 첨가가 되고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리을로 바뀔 수는 없죠. 국민과 니은 첨가 후에 여기가 윤리가 되면 몰라도 여기를 리을로 바꿀 수는 없어. 국민윤리. 직행열차도 니은 첨가되고 도리깬열은 사이시옷의 발음 중 뒤에가 모음이면 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26도 니은 첨가가 되는 거고 니은 첨가 후 물의 리을 때문에 유마되면 26으로 리을로 바뀌는 것까지 합치면 되겠습니다. 국민윤리는 첫 소리가 이상했다. 8번 정답률 100%. 9번 넘어갑니다. 9번 정답률 80%인데 자 1번의 기본형이 가다고요. 어미는 려고입니다. 리을려고라는 어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의 기본형은 뭘까요? 모자라다? 모자르다지 모자르다. 아 모자라단가? 모자르단가? 헷갈려. 갑자기 모자라다 하니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 모자르다 찾아보고 모자라다 찾아봐요. 모자라다. 모자라다. 모자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동음 탈락. 모잘라 아니고 모자라 돼야지. 리을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리을 받침을 보통 많이 잘못 쓰거든요. 모잘라 아니고 모자라. 야 모자르다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모자라다가 맞네. 3번에 자랑스러는 비읍 불규칙 자랑스럽다인데 자랑스럽다 해서 모음어미 은을 붙이게 되면 받침 있는 말은 다 은이에요. 모음어미 앞에서 비읍이 우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우 때문에 얘가 필요 없게 돼서 얘 날아가요. 그래서 비읍 불규칙은 비읍이 우로 바뀐 게 다음 음절로 넘어가죠. 그래서 자랑스러운이 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얘를 러운을 잡고 런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랑스런, 사랑스런, 싱그런, 어두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다 틀린 표현입니다. 역시 자랑스러운 기출이고요. 비읍 불규칙 활용해서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데 이 오나 우를 함부로 축약 혹은 줄여서는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오우는 반드시 표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다시피 자체가 어미라서 크게 되게 낯설어서 그런데 1, 2, 3번이 다 틀렸죠. 기본적으로 4번이 맞고 다시피가 알다시피 이게 알다에 다시피 붙은 거예요. 10번 의미관계 기억과 니은을 물어봤는데 기억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쉽죠? 고통에 대한 반응이 비명이니까 10번 정답률도 100%. 쉬운 문제가 좀 많았군요.
일부가 어렵고 11번이 정답률이 60%. 로마자 표기법. 청량리는 발음이 청량니니까 CHEONG 청 YANG 청량리. 얘가 행정구역이 아니라 끝까지 지명이기 때문에 발음을 끝까지 하고서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발음이 중요하죠. 청량리. 유음의 비음화가 두 번 되고 난 뒤에 여기 그러면 뭐가 틀린 거냐면 CHEONG까지 잘해놓고 R이 아니라 N 돼야지 맞죠. 거북선은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고유명사가 아니래요. 그래서 대문자로 적을 수가 없어요. 소문자 적으셔야 되고요. 촉성루는 발음이 촉성으로 나지만 된소리 되기 현상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SS가 아니라 S 하나만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서울의 지하철역 이름인데 이게 유음화되기 때문에 선릉이 아니고 발음이 설릉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선릉으로 잘못하면 문제가 틀리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잘못하면 틀리죠. 리을은 LL로 적으니까 SEO 서 리을 EUNG 이렇게 발음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표기였습니다. 12번 정답률 연습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85.71%. 계잘량이라는 양자의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의 표현입니다. 1번 신것을 먹어 시건방지다. 이게 이제 역시 고전에 등장하는 언어 유희 시다와 시건방지다를 비슷하게 끌고 갔고요.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쓸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4번에 나무 타령이라는 중1의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심리절반 오리 열애 이거 열이다 열애 갑절 스무나무 대낮의 밤나무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그 뜻이 아닌 나무의 이름을 그 뜻처럼 표현한 것이 이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2번은 뭐 표현이 없습니다. 특별한 거, 표현 발상이. 언어 유희도 제가 노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말고 치숙이라는 소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요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오촌 삼촌이 감옥 갔다 온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게 언어 유희인 거 아시겠어요? 모르실 것 같아서. 마르크스주의. 의 막걸리를 가지고 이거 모르면 아예 모를 수 있어서 언어 유희를 썼는데 상대방이 언어 유희를 썼는데 우리가 몰라. 이게 막시즘이에요. 옛날에 막시즘이라고 불렀으니까. 막걸리가 여기서 힌트가 어딨어. 사회주의라더냐 밑도 끝도 없는 무슨 막걸리야 싶은데 그 막걸리가 아니었던 거야. 마르크스를 나름 비슷하게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치숙이라는 작품에 이게 지난번에 그 메모사에 제가 클리닉 할 때 시점에서 포인트 거기에 줬던 예문 중에 나와요. 아니면 치숙에서 치숙 막걸리 검색하면 나올걸? 요새 워낙 발달돼 있어가지고 구글링에서 치숙 막걸리 하면 웬만하면 검색될 거예요. 본문이 13번의 정답은 잘하네. 2번 91%. 쇼파가 아니라 SO니까 소파 단모음으로 적는 애가 되겠고 대비 맞고 마사지는 시옷 받침 쓰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몇 개 있죠. 마사지, 대생, 그다음에 레슨, 그죠? 시옷 받침 쓰면 안 되는 애들. 마사지, 레슨, 대생. 잘 나오는 게 배지죠, 배지. 알루미늄 샤시 아니고 세시. 레슨도 이상하고. 레슨. 앞에 시옷 받침 쓰면 안 되는 애들. 로브스터는 뭘로 해도 되죠? 랍스터도 허용이 되죠. BDG는 다 을을 붙여야 돼. 로브스터. 할리우드. 그죠? 그 다음에 지그재그, 개그, 애드리브. BDG로 발음되는 건 다 을을 붙여서 표현한다. 그 다음에 14번 정답률이 37.14%.
성조란 소리의 높낮이를 의미하죠. 현재 사투리에 일부 남아있는데 성조는 16세기까지 존재했어요. 16세기에 성조가 뭘로 표시됐어요? 방점으로 표시되죠. 이 방점의 다른 이름이 그래서 사성, 그러니까 우리말 사성이 있는데 소리의 높낮이가 그래서 방점을 사성점이라고도 하고 글자 왼쪽에 점을 찍는다고 해요. 좌가점이라고도 부릅니다. 성조가 소리의 높낮이거든요. 소리의 높낮이를 네 가지 소리로 구분해 놓고 지금 중국어에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걸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던 걸 이제 점을 찍었는데 글자 어디에 찍는다고? 좌가 왼쪽에 찍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점이 오른쪽에 있는 놈 거예요. 불과 휘 사이에 있는 점은 휘 거고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왼쪽에 찍으니까 오른쪽 거예요. 그런데 이 사성이 네 개가 있는데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이 네 가지 소리를 사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성을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점입니다. 평성은 낮은 소리, 거성이 높은 소리, 입성은 빨리 닿는 소리. 상성이 처음은 낮은 소리로 출발해서 끝은 높은 소리예요. 그래서 상성은 이 소리를 내려면 모두 장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대국어의 장음은 모두 상성이에요. 원래부터. 상성이 장음으로 변한 게 아니고 상성은 원래 장음이에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소리의 높낮이가 장음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원래 상성인 애를 생각해봐. 한 음절을 처음은 낮고 끝은 높이려면 어떨 수밖에 없어요. 길게 소리 낼 수밖에 없지. 상성은 모두 장음이었다. 상성이 장음으로 바뀐 게 아니고 상성은 원래 장음이에요. 이걸 제가 표시할 때 보통 책의 그림을 평상, 거, 입 이렇게 주죠. 평성은 낮은 소리, 상성은 처음은 낮고 끝은 올리는 소리, 높은 소리가 거성, 빨리 닿는 표시를 해서 얘가 입성. 점 개수에 따라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는데 평성이 점이 없어요. 거성이 점이 한 개야, 두 개일 것. 얘가 점 한 개, 상성이 점이 두 개, 입성이 점이 0, 1, 2 다 돼요. 그러면 점 개수로 판단이 안 되겠죠. 얘는 받침이 그대보소예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받침이 요것일 때는 점 개수와 상관없이 입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내용은 곧 점이 없고요. 듀 점 두 개고요. 코는 점이 한 개입니다. 자, 받침이 지읒인데 얘는 없고 상관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평성이지. 얘는 점이 두 개네. 그대보소 받침 아니야. 상성이지. 점이 한 개야. 받침 없어. 거성이죠. 평성, 낮은 소리 1, 2번 선택. 상성, 처음은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 1번밖에 안 되네. 그죠? 마지막에 높은 소리 거성. 자, 이게 제가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중세국어가 어렵게 나오면 훈민정음에 성조와 방점에 대한 게 모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걸 낼 수도 있습니다. 저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옵니다. 문제는 저게. 저 고등학교 문제, 고등학교 문제. 우리 시험 보면 고등학교 문제인데 나 안 배웠는데요. 여러분은 안 배웠는데 그 뒤에 나와요. 신교육과정에. 그래서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예상을 좀 하고 낸 건데 다음번에 다른 걸로 또 한번 낼까 싶어요. 메모사에도 낼까 싶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15번에 A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5번 정답률 68%. 부산이 83인데 여기서 왜 20%로 차이 나는 게야. 이게 윤선도의 만흥인데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을 짓겠다는 이게 초가집이죠. 초가집은 자연 속에서의 삶의 공간, 자연 친화적 공간입니다. 소박한 공간이죠. 그 모르는 남들은 남들 마이너스예요. 내 뜻을 모르는 놈들은 웃는다. 이건 비웃음이에요. 비웃는다 하겠지만 어리고 어리석은 혀암의 뜻에는 어리석은 혀암이 시골뜨기란 뜻인데 여기서 시골뜨기란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일컫는 말이에요. 시골뜨기지만 자신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골뜨기라서 자연에서 사는 게 내 분수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나를 비웃지만 나는 이대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보리밥 풋나물은 박주산채, 즉 소박한 음식. 띠집은 아까 소박한 삶의 공간입니다. 기억 니은은 같은 맥락의 단어죠.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논다. 그 밖에 여남은 일이라는 것은 보리밥 이런 거를 소박하게 먹고 자연에서 실컷 노는 것 이외의 일은 부러워할 줄 이시랴? 부러워할 줄 있겠는가? 서리법으로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남은 여남은 일은 자연 속에서 일이 아닌 속세의 일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로 기억 니은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1번 탈락, 2번 탈락. 그죠? 3번 아니면 4번이겠네. 기억 니은은 자연이잖아. 부러워하지 않는 일은 속세의 일인데 기억 니은은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의 공간과 자연에서의 소박한 음식이니까 기억 니은은 자기가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거잖아. 그게 안 돼.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 나오는 그 다음 수에 나오는 매는 자기가 좋아하는 존재잖아요. 자연, 산이잖아.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운 님이 온다고 해도 내가 산을 보고 보는 이 반가움 이 정도 되겠는가? 나 산 보는 게 너무 반갑대요. 산이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안 해도 좋아한대요.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 작품이죠. 우리 기출이기도 하고요. 산이 좋아야. 그러니까 디귿도 들어가면 안 돼. 3번 탈락. 답 4번밖에 없잖아. 봐. 자연의 공간. 아니 띠집하고 산만 봐도 벌써 탈락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밖에 연합은 일이 뭐냐? 누가 말하기를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이건 소방직 기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겠는가? 여기에 만승이 만개 수레로서 거의 황제급의 권력을 의미하는 거고 삼공은 삼정승입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자연에서 사는 일은 삼정승보다 낫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만개 수레를 이끄는 권력자가 이 정도 좋을까? 지금 자연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삼공과 만승은 속세의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귀와 권력.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연함은 일이 되는 거죠. 신경 쓰지 않는 일이죠. 이제로 헤어보니 소부와 허유가 야같다. 소부 허유는 중국 고사 속에 등장하는 은자, 자연에 숨어 사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뭐 누구 이름에 뭐의 대명사, 얘는 숨어 사는 사람의 대표사예요. 자연 친화의 대표자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소부 허유가 야근 놈들이었다. 왜 야갔냐면 얘네들이 속세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속세를 버린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취했다는 거지. 만승보다 삼공보다 더 좋은 걸 취했기 때문에 얘가 뭔가를 버린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취했다. 야갔네. 얘네 더 좋은 걸 취했네. 아마도 임천한흥, 수풀림, 샘천, 대유적 표현이죠. 자연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흥취는 비교할 데가 없구나. 이건 지금 화자가 누리는 자연 속의 즐거움이잖아요. 부러워하지 않을 일이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야. 그래서 이것도 이 부러워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리을이 들어가야 되고 미음이 들어가야 되고 내 본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아시고 인간 만사를 아무 일도 아니 맡겨서 나는 자연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만사도 바로 속세에서 일을 말하는 거고 화자가 유배당했거든요. 왜 유배당했냐면 하늘이 내가 게으른 걸 알고 그거 안 맡겼다. 이렇게 약간 운명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인간 만사가 속세에서의 정치입니다. 나는 유배당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이 내 본성이 게으른 거라고 나한테 안 맡기고 나를 유배로 돌게 했구나. 약간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만사나 만승과 삼공이 속세의 일이라서 요게 이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뒤집어 문제 낼 수도 있겠죠. 추구하는 가치와 추구하지 않는 가치의 대비가
시 전체에 대비적 시효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중요 작품입니다. 윤선도의 만흥 챙겨서 복습하시고 꼼꼼하게 해석하셔야 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부분 출제가 많이 됐고요.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이 중에 하나씩 출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괜찮은 작품이 그 마지막 2개 있죠.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2개 잘 보시고요. 16번은 뭐 안 해도 되겠죠? 16번은 결제와 결제에서 위의 것은 제가 하는 허락받는 거고 밑에 결제는 경제적인 것, 어음 결제, 카드 결제, 현금 결제할 때 결제고 그 다음에 2번에 재료와 원료는 거의 비슷한 뜻이라서 큰 상관이 없고요. 3번에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국민에게 돈이나 뭘 걸로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막 도로를 낸다고 토지를 가지고 가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이에 비해서 배상이라는 것은 개인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끼친 일에 대해서 갚아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은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손실을 받은 국민의 재산을 채워주는 것이고 그와 달리 배상은 개인과 개인 일종의 약간 민사 같은 느낌인 거죠. 밑에가 지극끼리 싸우다가 뭐 누군가 우리 집 차를 뭐 이렇게 뭐 망쳤어. 그럼 그거 돈으로 이렇게 물어준다가 이걸 보고 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 배상의 차이는 약간 법률 용어적 차이가 있고 4번의 지향은 추구하는 거고 지향은 거부하는 건데 여러분 한자를 잘 보십시오. 지향의 지자와 지양의 지자가 다릅니다. 지향의 지자는 뜻 지자고 지양의 지자는 그칠 지자라는 거. 분명히 뜻은 서로 반대인데 얘가 한자가 완전 다르다. 이걸 좀 조심해서 보시길. 이런 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2개 밑줄 친 한자가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분명히 서로 반대 뜻인데 한자가 달라. 똑같은 뜻에 뭐가 향하고 아니고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작년 한자 시험이 개선하고 통화였거든요. 우리 지방직에. 개선한다 할 때 고칠 개자에 착할 선자 혹은 좋을 선자고 통화 정책할 때 돈. 통할 통에 화자가 문제였어요. 하나는 말씀한 변이 붙어 있고 하나는 조개패가 있어. 다 한자를 몰라도 돼. 화가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말이고 이게 돈이거든요. 전화통화가 이걸 쓰는 거고 얘는 돈은 이게 들어간다니까. 돈은 전부 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좀 아쉽다. 개선도 마찬가지. 고칠 개자에 착할 선을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출에서 요새 안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 한자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지향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눈여겨보셔야 될 한자니까 도와주시고 얘는 어휘보다 한자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17번의 정답률 68%.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남편의 누나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부르는 거지 남편이라고 말했으니까. 그죠? 아내가 자신의 남편의 누나 손위 신우 형님 남편의 형의 배우자라는 말은 역시 아내가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 배우자는 손위 여자죠. 또 형님입니다. 아내의 언니가 처형이고 처형의 배우자는 손위 사실은 손위 사람인 남자죠. 뭐라고 불러요? 형님이죠. 형님. 아내 언니의 배우자.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 배우자는 동서죠. 동서. 처제 배우자는 동서.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원래 제일 잘 나오는 호칭어, 지칭어죠. 넘어가 볼까요? 18번. 18번 정답률 82.86%. 자, 이쪽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인간적인 심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간은 서로 흥부에게 다소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들추기보다는 그의 인간적인 심성을 본받는 일에 힘쓸 이게 주제죠 지금.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보니까 얘가 거의 뒤로 와야지. 제일 뒤쪽에 와야 되고 오늘 안에 가치 전도 현상을 취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흥부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언급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그죠? 어디에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였노?
라에도 있고 지금 다에도 있는데 다에는 지금 없고 라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바로 앞에 얘기가 아니라 앞쪽에 흥부에 부정적인 얘기가 앞쪽에 배치된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가하고 라를 비교해 봤을 때 라에 지금 그 경제적인 무능이라는 부정적인 면이 나왔으니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라는 말은 라와 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죠, 맞죠.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라가 가보다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는 애를 찾아보십시오. 1번, 3번이죠. 맞죠, 맞죠. 라가 가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가 라보다 앞에 있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1번과 3번을 지워야지 선지에서. 그래놓고 이제 두 개를 비교 들어가는 거죠. 나라 가다. 그 다음에 라나 다가니까 이건 다 뒤집혔어. 라나만 가지고 보셔도 좋고 가다를 봐도 좋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그 가다를 딱 해보세요. 먼저 있으니까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가를 한 뒤에 다를 흥부의 인간적인 심성은 이렇게 나왔잖아. 가다가 안 어울리죠. 딱 봐도 탈락시키면 바로 이제 4번이 남는 거죠.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지를 따라가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얘는 가 읽고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조건 하나 잡아서 지금처럼 흥부에게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찾아보니까 라에 있고 라는 가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근데 가보다 라가 뒤에 있는 걸 찾아서 속어. 나머지 두 개 남으면 두 개 비교해서 두 개 있으니까 둘 중 하나를 비교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선택지를 쫓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나한테 맞게 맞추셔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어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기억에 들어갈 단어가 뭐예요? 요지부동이죠. 요지부동. 이게 이제 1, 2번에 나오는 게 요지부동이고 니은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것은 경전하사라는 속담이 있고 다른 속담은 뭐가 있냐면 바로 간어제초가 있죠. 이게 사이간자를 써야죠.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볼간을 쓰면 안 되고 2번과 4번은 볼간이고요. 간어제초가 이제 1번과 3번이 나오는 거죠. 이미 끝났죠. 그 다음에 엄청 뛰어난 인재인데 발음이 이제 개세가 발음이 좀 안 좋네. 개세가 하나는 1번과 4번에 나오는 개는 덮을 개자고 두 개 골았대 개자고요. 2번과 3번이 고칠 개자인데 의미상 보면 세상을 고치는 인재 같지만 그런 한자 성어가 없습니다. 세상을 뒤엎을 만한 인재가 바로 개세지제가 덮을 개를 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됩니다. 한자 성어의 표기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의미 다 같지요. 이런 거 잘 나오니까 보셔야 되겠고 개세지제가 그 개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세상을 뒤엎을 만한 인재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번은 뭐 97%로 따로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문맥상 쉽게 찾았는데 이 단어 뜻이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단어를 다 외우십시오. 중요한 단어라서. 간정되다, 괴란쩍다, 누기다, 치산 모두 중요한 단어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7회차를 끝내고요. 7회차란 1회차를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에 2회차를 풀 텐데 일단 10분 한 7, 8분 쉬시고 20분부터 8시 20분부터 G차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쉬겠습니다.